드럼 치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보는 거 좋아합니다. 악기 연주? 피아노. 저는 볼링 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약간 학생들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그냥 총 쓰는 게임? 배틀그라운드 비슷한 거. 중국에서는 CS 거라고 하는데 한국은 하시는 분 되게 많지 않나? 지금 뭐 중국 애플 뭐 또유 그런 애플 있는데 그냥 뭐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비슷한 거 있으니까 뭐 그 애플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그냥 게임 방송인데요. 그냥 삼삼 잘하는 것보다 되게 웃기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대동학회라고 국악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해금이랑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고 이제 검은고는 동아리 들어와서 처음 배우게 된 거예요. 일단 해금은 이제 현악기 중에서도 바이올린처럼 그어서 내는 건데 일단 소리가 좋아서 저는 이제 심심할 때 하면은 되게 재밌고 또 다양한 곡들 연주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요. 검은고는 이제 술대로 하는 거라서 좀 일반 사람들한테 낯선 악기인데 그거는 또 약간 시원스러운 맛이 있어가지고 저는 연주할 때서 둘 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해금은 좀 더 세심한 소리를 내고 싶을 때 하고 검은고는 좀 더 힘있게 아니면은 좀 더 강단 있는 걸 해보고 싶을 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 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여자친구랑 플라잉 디스크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플라잉 디스크 원반 던지기. 그래서 지금 제가 플라잉 디스크 동아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주고받는 걸 하다가 제가 아예 동아리를 만들었죠. 그냥 주고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있어요. 스포츠로. 네, 그래서 득점을 하고 그런 경기입니다. 제가 오케스트라 동아리 하고 있는데 약간 소 연주회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저 바이올린 할 줄 알아가지고 그걸로 참여하고 있어요. 저 바이올린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그냥 취미로 같이 하자고 해서 했다가 이제 엄마 그만두고 저만 한 7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오면서 그만뒀다가 최근에 이제 동아리 들어가면서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뭐 입시 이런 거를 제가 준비하진 않았는데 취미로만 따졌을 때는 그래도 제가 막 할 수 있는 곡 같은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다? 약간 이런. 요즘에는 이제 미식축구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식축구는 아주 매력이 넘치는 학과입니다. 미식축구는 이제 남자들끼리 몸을 부딪히면서 이제 미식축구는 이제 공을 발로 차고 논다면은 미식축구는 이제 공을 가지고 사람을 차죠. 사람을 때리고 이제 밀쳐서 이제 공을 쟁취해내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첫째로 마음씨가 이뻐야 합니다. 마음씨 이쁜 사람이 좋고요. 그리고 둘째로 청순한 사람이 좋아요. 저 여자친구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점. 제 친구의 육촌 동생이거든요. 제가 책 원래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읽었었는데 여자친구가 책 많이 읽는 사람은 좀 소개받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어쩌다가 제가 나가게 됐었는데 거기서 책 얘기하다가 제가 책 얘기하다가 친해져가지고 하다가 뭐 좀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냥 집 앞에 데려다 줬고 괜찮겠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괜찮다 해가지고 그렇게 됐죠. 세 번째 만남. 소개팅 국룰 3번. 네.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버킷리스트를 적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오면 뭘 해야 할지 거기에 그걸 한 3-4차례 적었어요.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있던 게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지켜보면 알 것 같은 그런 사이인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수업에 있는데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날씨가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다는데 글쎄 나는 뭐 그래 이따 영화 보기로 했으니까 이따 보고 같은 경영학과에 같은 동아리여가지고. 밴드 동아리예요. 네. 지난주에 제가 남자친구랑 이제 해와이 연극을 보러 갔다 왔는데 그때 그냥 좀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하면서나 아니면은 연극 보면서도 많이 웃었고. 네. 제가 여기 산학협력관에서 일하다가 그냥 이제 같은 층에서 일하다가 이제 뭐 번호를 물어보셔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2년 반이 조금 넘었고요. 오늘로 885일이라고 카톡에서 알려주더라고요. 디데이를 설정을 해놔서 까먹잖아요, 사실. 누가 날짜를 세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계가 대신 세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저는 영화 촬영장에서 만났고요. 여기 율전에서 처음 만났어요. 영화 촬영장을 갔는데 8월 중순에 진짜 덥기로는 무서울 정도의 날씨였거든요. 근데 그런 떼약볕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생글생글 잘 웃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배려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제 첫 질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쩜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해요? 였는데 네, 드라마 대사 같지만 어머 하면서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질문들을 할 만큼 되게 착한 게 매력이었던 사람이고요. 저는 일 잘하는 걸로 약간 매력을 어필한 것 같아요. 어제 여자친구랑 300일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여자친구랑 저랑 둘 다 취미로 스트릿 댄스를 하는데 그 쉐어라고 이제 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이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 저랑 일단 작고 되게 귀엽고 엄청 성숙해가지고 이런 어떤 얘기를 해도 되게 얘기가 잘 통하고 막 이렇게 심층적인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던져줘요. 지금 224일 됐습니다. 장점? 우선은 저랑 좀 다른 점이 많은데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좀 배워가야 될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뭔가 서로에 대해 뭔가 다른 점이 약간 헷갈리면서도 점점 배워가는 연애를 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종강을 한다면 좀 운동하고 싶고 뭔가 배워보고 싶어요. 이때까지 못했던 거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생말로라는 섬에 가보고 싶어요. 저는 보컬 학원을 등록하고 싶어요. 저는 촬영 다니고 싶어요. 악기 같은 거 연주해보고 싶어요. 약간 뭐 기타나 뭐 금관악기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유도나 뭐 이런 거 좀 배워보고 싶고 또 밴드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것 같아요. I like painting and making clothes, sewing clothes. I've enjoyed hiking around Seoul a lot, up the mountains. 제가 원래 사뒀던 시나리오 공부 책이 2권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읽고 시나리오를 한 편 여름방학 동안 완성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름방학 때 작업하게 될 거는 수능을 소재로 한 것일 것 같습니다. 수능이라는 체제 자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입시 제도 중에서는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이 되곤 하는데 저는 그 제도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모순점이 있고 개선되어야 할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수능 제도의 여러 그런 빈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밴드를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홍대에서 버스킹을 한번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여름방학에 그 지역, 그 좀 지방 지역으로 가가지고 팀원들이랑 같이 봉사활동하는 거 하나 계획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런 거 이외에도 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직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뭘 더 좋아하는지 찾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쑥스럽긴 한데 올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해보고 싶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을 안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했었는데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다이어트 하는 동안 먹방 채널을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처럼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먹방 채널을 해보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한번 독도 가보고 싶어요. 네, 아직 그 울릉도도 안 가봐가지고 거기를 날씨 좋은 날 배를 타고 한번 가서 길을 좀 바꿔보면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네. I'd love to go to Japan, and I've never been to South America before, so I want to go there a lot. I'd like to travel. I came to Korea because it's such an amazing place to go to the countries around here, but I haven't had a chance to travel around because of Corona, so I'd like to go and visit the rest of Asia. 종강하면은 일단 방학일 텐데 방학 때 일단 그동안 뭐 자격증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는 싶고 그 다음에 알바나 아니면은 사실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감이 안 와요 사실. 그 학교 다니면서 못했던 뭐 알바도 한 번 더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많이 따고 싶어요. 여행을 좀 다니고 싶습니다.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특히 친한데 걔네들이랑 이제 대부분 다 취업도 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행 좀 가고 싶네요. 좀 많이 쉬고 여행 가고 하는 거. 이탈리아나 프랑스 그리고 북유럽도 가보고 싶고.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 일단 싱가포르 가고 싶어요. 저번에 한번 코로나 전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좀 좋은 추억도 많고 되게 좋았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할 때 성균관대에 오게 될 때 제가 이제 양쪽에 에어팟을 꽂고 노래를 크게 틀으며 이제 걸어가거든요. 집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발음을 맞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있을 때 그만한 소확행이 또 없더라고요. 집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잠을 좋아해가지고. 중국어를 성공했을 때. 그냥 날씨가 좋아서 좋았어요. 하루에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여자친구 태안을 놀러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휴가 내고 갔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지는 해 보고 있는데 그게 좀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연인이랑 뭐 기념일 있었어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I tried to cook Korean pancake and I succeed. I cook it well. 오늘은 좀 덥지만 요즘 날씨가 좋아서 여기 비탈길 내려갈 때 바람 불면서 햇빛 쐬면서 걸어가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네, 날씨 좋고 바람 잘 불면 저는 행복해요. 그저껜가 도서관에서 그냥 공부를 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왔는데 햇빛이 너무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아까 초밥 먹다가 맛있어서. 한국에 온 후에는 지금 저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다 제 고향에 남으셨고 제가 여기에 온 후에는 한국인들의 친절감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고 행복했었습니다. 완전 모르는 룸메이트 언니도 친절해 주셨고 그리고 고향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 한국어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제가 한국에 온 것을 듣고 택배로 어떤 과일이나 그런 것도 보내주셨고 마치 자기 딸처럼 자식처럼 대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가장 행복했고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그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장시장에 육회 먹으러 갔는데 친구랑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게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취미가 뮤지컬인데 뮤지컬 보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 갈 때 뮤지컬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땠구나 생각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그냥 이제 옛날에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 좋아했을 때 연락 오고 하면 행복하잖아요. 어제 하루 시험 끝났을 때 그냥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그냥 커피가 너무 제 스타일일 때도 뭔가 되게 웃음이 나고 그리고 그냥 이제 제가 뭐 봉사 같은 거 할 때 학생들한테 뭐 가르쳐주고 모르는 거 걔네가 가르쳐줬을 때 좋아하면 걔네가 기뻐할 때 저도 되게 같이 웃음이 나고 뭔가 저 되게 사소한 데서 행복한 것 같아요. 동아리연합회라는 학생자치기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12시에 와놓고 학생분들한테 바카스를 이제 공짜로 내가 배부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인사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류 합격했더니? 정말? 오늘 봉사하고 왔어요. 특수학급 보조 선생님. 최근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거든요. 휴먼즈 오브 SKKU라고 네, 성균관대 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기쿠스시 사장님을 인터뷰하러 간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가게인데 인터뷰하러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 연어 초밥 위에 계란을 이렇게 싹 얹어서 주신 적이 있어요. 오. 그걸 15분 안에 먹었어야 됐는데 15분.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 제가 그 경찰 공무원인데요, 사실. 교통 홍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 네네. 4월 17일에 안전속도 5분상동이 전국 시행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전국 공협 ATM기에 비대면 홍보가 성사되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랑 놀면서 그런 일이 행복했던 거. 러시안 블루라고 회색 고양이. 작년에 이제 군대 전역하고 이제 친구랑 둘이서 대만 여행 갔던 거가 제일 좋았어요. 올해 목표는 일단 1차적으로 취직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전 논문 쓴 거 발표하는 거. 네, 논문 발표하는 거. 아유, 좋은 일인데 그건. 꿈은 어딘가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네, 좋은 의미로. 네. 꿈은 굉장히 어릴 때는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이건 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뭐 중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과학자였거든요. 지금도 계속 연구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과학자 더 나아가서는 좀 교수 뭐 이런 쪽으로 연구 활동을 어쨌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긴 해요. 시험 잘 봐서 그 원하는 로스쿨 갈 수 있게 하는 거요. 네. 목표는 여기 성대 로스쿨. 네. 일단 지금 단기적인 목표는 이제 당장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있는 이제 일단은 지사트에 합격을 하고 면접을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를 일단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일단 게다가 인턴이라서 이게 인턴십이니까 한번 또 인턴이 또 들어가기도 힘들 텐데 한번 열심히 일단 그거를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단기적인 목표는 네 그렇습니다. 뭔가 나답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정답보다 그렇게 살 때 가장 후회 없이 사는 모습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모습으로 사는 것? 장래희망은 공식적으로는 PD가 되는 건데 사실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이 허락을 잘 안 해주셔서 엄청 지금 갈등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저는 사실 사서가 되고 싶어요. 저는 두 가지의 꿈이 있는데 한 가지 꿈은 작곡가라는 꿈이고요. 한 가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노무사라는 꿈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입시 작곡이라 그러나요? 입시 작곡을 공부하기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음악을 계속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작곡가라는 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좀 클래식한 곡들, 뉴에이지 같은 곡들도 많이 쓰고, 또 최근에는 좀 국악 느낌이 나는 곡들도 좀 쓰고 있고, 그리고 뭐 힙합이나 EDM 같은 장르로 좋아해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새내기다 보니까 경제학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다음에 경제학에 관련된 고전들을 조금 섭렵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쁜 자식들 낳아서 이렇게 가족 꾸리는 거. 네. 이제 공직 시험 통과하면서 고위 공무원 단으로 올라가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된다. 그게 인생의 목표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왕이면 서울이면 네,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상업 쪽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일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관련 일을. I'd like to be an influential person. Like I'd like to give positive influence to the world. Since my childhood, I wanted to do something good, and that's why I decided to learn computer science. I want to change the world through technology, but change it in a positive way. 하는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실적을 내는 게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죠. 그냥 조용히 삼성 다니는 게 제 꿈입니다. 뭐 겉모습은 다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말할 외모는 아닌 것 같고요. 마음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글쎄, 제가 뭐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적 꿈은 그냥 되게 거창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뭐 과학자라든지 뭐 의사, 뭐 이런 좀 그런 막연한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꿈은 인간문화재였고요. 대학 시험 볼 때도 인간문화재였고요. 계속 쭉 인간문화재였어요. 어린 시절 꿈은 좀 난해했어요. 천문학자였는데 지금은 아주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제일 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매여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싶고, 내가 사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가서 들여다보고 싶고.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다는 핑계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전 핑계인 것 같기는 한데 용기가 없는 건 사실이고, 그게 제일 큰 꿈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자신감을 안 갖고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더 그렇게 보이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모적인 거는 어느 날 아침이든 어느 날 봤는데 내가 피부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나도 내 나이에 비해서. 그럴 때. 그리고 내면적인 거는 좀 다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도 내가 그냥 잘 이해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울 때, 그럴 때 나도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 겉모습은 다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말할 외모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심적인 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 뭐 닥치든지 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뭐 인내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 하여튼 마음이 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이렇게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너무 급박하게 생각 안 하고 좀 쉬어가고. 못생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본인 얼굴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뭐 예를 들면 누구나 너무 흔하게 하는 얘기지만 세수하고 나서 거울 봤는데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다더라. 뭐 그냥 그런 편이고요. 근데 저는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를 사실 사람을 항상 볼 때도 그런 게 좀 포인트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이 호감 가는 인상이다 아니다 라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했었을 때 호감 가는 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감사해요. 글쎄 제가 뭐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글쎄 저는 제 생김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옛날에 굉장히 말랐을 때 저를 보면 제가 너무 싫은 다른 사람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너무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상이다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살이 쪘잖아요. 살이 찌니까 아, 그게 옛날에는 정말 그 몸매가 날씬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거였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제 자신한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직장 생활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처음에 결혼하고 되게 편했어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나라에서 그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 더군다나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 더군다나 나도 이렇게 개인적인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저녁 시간 어때요? 막 이런 식의 질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는 그런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 나는 결혼했다. 난 남편 있다. 아, 나 집에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할 핑계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너무 편해요. 뭐 누가 뭐 어떻다, 뭐 누가 뭐 너한테 관심 있다더라. 막 이런 얘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게 이제 좀 잠깐 몇 해 가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어. 그리고 사실 이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안한 안정감. 누구랑 연애를 해야 되나, 뭐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 이런 데서 오는, 아직도 이제 제 나이 또래에도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는 좋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타인의 삶이 다 이렇게 좀 좋아 보이듯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딱히 문제점은, 저도 큰 문제점은 사실 없는데 뭐 작게는 뭐 빚이 있다거나 다 빚은 또 현대인들 다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남들은 아기가 다 있는데 저는 없을 때 뭐 그런 거 정도? 이게 마음이 많이 편해졌는데요. 정말 가끔 가다가 문득 이렇게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면 만약 내가 아기를 낳았으면 저만 하겠다 막 그런 생각 정말 아주 가끔 한 100번에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남들이 막 되게 힘들어 막 하는 것만큼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나름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꿈은 좀 난해했어요. 천문학자였는데 지금은 아주 다른 길을 가고 있죠. 그냥 저는 그 밤에 하늘을 보면 달이 뜨는데 지구 그림자가 달에 비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찾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 원래는 동그란 모양인데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져서 저편에는 또 다른 모양이 있겠지? 이런 거랑 또 별자리 보는 거랑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저런 것들을 정말 잘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릴 적 꿈만 그랬고
크면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은 원래 시인이었는데요.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서 약간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도 쓰고 싶고 그러니까 작가나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쭉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 꿈은 그냥 되게 거창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뭐 과학자라든지 뭐 의사, 뭐 이런 좀 그런 막연한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꿈은 소설가. 소설가 하고 싶었어요. 글 쓰고 싶고 또 글에 대한 조금 재주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소설가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직업을 갖게 됐어요. 소설가로서는 이제 아니고요. 이제는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관련된 그런 책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책도 써야 되고 더 큰 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맞는 게. 제 어렸을 때 꿈은 발레리나였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이제 하다가 졸업하고 나서 대학 졸업 때까지 했는데 하고 나서 일본에 유학을 가서요. 바로 일본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고 또 아이도 기르면서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교류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잠깐 나와서 지내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서 배운 게 전통 자수예요. 그래서 지금 자수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 꿈은 화가였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동양화를 하셨어요. 서예도 하시고.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화가.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면서 이제 전공을 선택에 기로 많이 쓰잖아요. 그때 금속공예 쪽으로 하고 싶었었는데 아버지께서 위험하다는 금속공예가 이제 불을 다루고 금속을 다루고 여자가 하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반대를 하셔서 조소를 전공을 했어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조소를 전공했는데 학교 가니까 생각보다 더 무서운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 졸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시 금속 쪽으로 오게 되고 금속을 하면서 좀 세부적인 칠보공예를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꿈이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예 다르다고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꿈은 인간문화재였고요. 대학 시험 볼 때도 인간문화재였고요. 계속 쭉 인간문화재였어요. 어렸을 적 꿈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댁 커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뭐 꿈을 꿀 시간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꿈을 꿀 시간에 그런 게 없었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하기는 했죠. 회사도 좀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처녀 때는 기계자수를 했어요. 공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서 이제 계속 살림만 살다가 또 남편이 이제 사업 실패를 해가지고 또 이제 한복 바느질을 배워가지고 한복 바느질도 한 25년 정도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또 바로 제기를 해서 이제 취미 생활로 이제 자수를 배우러 나간 거죠. 그러다 이제 자수를 하면서 사진을 같이 자수하고 겸해서 사진을 한 15년 찍었어요. 사진, 예. 인천시 사진 작가예요. 정말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환경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휴식을 주잖아요. 7천만 개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네, 그만큼 다 다를 거예요. 그만큼 수많은 고리들, 그리고 수많은 7천만 개의 고리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거를 실천을 한다는 게 되게 거룩하고 엄청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하고 그런 시민들이나 회원분들이 인식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나에게 환경이란 내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면 아마 천직인 것 같아요. 일단 밥을 남기지 않고 먹게 됐어요. 그게 저희가 세계환경의 날 2013년도 주제가 똑똑한 식습관 지구를 구합니다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한 업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음식에 대한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런 걸 알게 되니까 나 스스로부터 그런 걸 실천하게 되는 것. 그래서 가장 사소한 일부터 밥 안 남기는 거 이런 일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샤워를 짧게 하고 되게 컴팩트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변을 보면서 이를 닦거나 그런 거 하나의 두 가지를 빨리 하고 물을 딱 끄고 그런 게 좀 바뀌었네요. 저희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BY라고 바이의 청소년 환경대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광주에서 전남대하고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해서 버려져 있는 땅이 있어요. 버려져 있는 아무도 그냥 지나갔을 때 여기는 황폐한 곳이야 라고 하는 곳에 밤에 몰래 꽃이랑 식물들을 구해서 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사실 그냥 버려져 있는 땅에는 아무나 쓰레기를 버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데 꽃이 심겨져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버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냥 지나가다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어요. 몇 개월간. 그러면서 광주시청에서도 너희 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광주시청에서도 또 예산을 꽃을 사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을 이제 전격 후원. 그래서 더 범위 넓혀가고 원래는 한 3명이서 하다가 10명, 15명 또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과 같이 하거나 학생들과 같이 하거나 하는 규모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한다고 해서 뭐 환경이 확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환경 문제에 다들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천을 한다는 게 되게 거룩하고 엄청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하고 그런 시민들이나 회원분들이 인식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환경에. 저는 도심 속에서 계속 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고층 건물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니는 자동차들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되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욕심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런 어디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옥상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거나 또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안에 뭐 숲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더 이상의 산 같은 데 개발 안 하고 좀 지켜주고 막 이런 것들 통해서 네, 환경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더 개발할 곳이 있을까 싶은데도 이제 끊임없이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미래에는 오히려 도로를 뜯어내고 거기를 이제 아스팔트를 뜯어내서 다시 자연 상태로 회복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간척지 한 곳을 역간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간척했던 거 뜯어내고 다시 갯벌로 되돌리는 작업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였던 곳들이 다시 좀 회복되고,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을 거잖아요. 사실 좀 줄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그 비율도 좀 줄어들고 뭐 이런 바람이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건 지금보다는 덜 나빠졌으면 좋겠고, 일단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춰서 더 이상 그 핵발전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어떤 불안감 같은 것으로부터는 아이들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뭐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동물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휴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인식하고 개발을 하거나 뭘 짓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잘 염두해서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미국의 인디언들 있잖아요. 그런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Mother Nature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뭐 우리도 함부로 막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나뭇잎을 따거나 그리고 사과를 하나 딸 때에도 잠시 빌리는 거고 갖고 와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지금처럼 막 환경 파괴, 그리고 뭐 대기업들이 힘을 가지고 소수 원주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7천만 개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네, 그만큼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그 영어 자체가 그런 거죠. 그 맨날 저희가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environment가 되고요, 독일어는 umwelt가 돼서 둘 다 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환자도 고리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물어보면 환경은 고리인데, 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다른 세상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파괴가 되면 그 나머지 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수많은 고리들, 그리고 수많은 7천만 개의 고리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아니요. 힘들어요. 연필 계속 막 해야 돼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확실한 건. 오늘 태권도를 배웠는데 재밌어서 저도 크면 어린이들한테 태권도를 배워주고 싶어요. 저는 지금 배구, 축구, 테니스 중계를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굉장히 하고 싶었고 바랐었고 소망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질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이 이제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 아닌가. 오늘 태권도를 배웠는데 재밌어서 저도 크면 어린이들한테 태권도를 배워주고 싶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연필 계속 막 해야 돼요. 일단 기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성취감이 느껴질 때 좋은 거랑 해야 하니까 해야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공부 시도 때도 없이 하기 싫어요. 책 펴고 특히 수학을 할 때가 딱 책을 폈는데 문제를 딱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라도 이해가 되면 끄적여는 보겠는데 문제도 이해가 안 되고 하면 너무 하기 싫어요. 그냥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하면서 딱 책을 덮어버려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확실한 건. 배울 게 세상에 너무 많고 만족 못하는 것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 채우기 위해서는 아직 애 키우면서 그냥 있다 보니까 약간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냥 내 이름 안정이가 아니라 그냥 엄마. 그래서 다시 한다면 마저 나머지 자격증들도 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어. 불어도 따로 이제 이번 주부터 배웠는데 근데 영어가 일단 돼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영어를 더 중요시 배우고 있어요. 영어가 단어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좀 재밌어요. 고등학교 수업보다 영어가. 막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고 막 시트콤도 가끔씩 보여주고 근데 너무 딱딱하지가 않아요, 수업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영어를 몇 번 배웠었는데 그때 정말 외국인들이랑 영어를 하면서 정말 재밌다고 느꼈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배우게 된다면 아무래도 딱딱하게 한국식으로 막 이론적으로 막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원어민이랑 같이 직접 얘기를 하면서 배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가정교육을 안 받고 자란 아이와 받고 자란 아이의 차이점이 되게 많은데요. 사회에 나왔을 때나 가정교육을 못 받은 친구들은 무례한 행동을 되게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에 나와서나 어디서든 가정교육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 교육이 막 이렇게 막 엄마 아빠가 뭐 해라 이런 교육도 뭐 중요하겠지만 약간 일단 엄마 아빠가 되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식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막 엄마 울고 아빠 막 이러면은 자식들이 솔직히 약간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화목한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히 교육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가 지금 예술을 하고 있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절대 공부로 애한테 스트레스 주기 싫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항상 저희가 원하는 걸 먼저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고 애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시키고 싶고 욕심일 수도 있는데 어릴 때는 되게 예술을 강제적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접하게
교육을 시켜보고 싶은 게 일단 제 생각. 저는 경찰이요. 왜냐하면 사고 날 때도 출동하고 도둑도 잡고 또 고장난 차를 또 불이 났을 때 구급차랑 소방차랑 경찰차랑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딱히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뭐 그 고민을 안 해서 자신에 대한 고민을 안 해서 뭐 이렇다한 꿈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답은 내야 되는데 뭘 하고 싶은지 답은 내야 되는데 그 답을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걸로 했죠. 돈으로 했습니다. 돈 많이 주는데 가자. 금융에 취직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다가 이쪽 관련된 일을 해도 재밌겠다라는 게 생겨서 뭐 아직 그렇게 뭐 늦은 나이도 아니고 늦었나? 그래갖고는 뭐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한 겁니다. 저는 지금 배구, 축구, 테니스 중계를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굉장히 하고 싶었고 바랐었고 소망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발성이나 발음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이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길에 있는 모든 간판이나 차량 번호판 이런 것들을 소리내서 항상 읽었었고 뭐 버스를 타고 갈 때나 뭐 지하철을 타고 갈 때나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글씨와 숫자들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일기를 맨날 써서 이제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는데 코멘트를 달아주셨었는데 이렇게 예쁜 학생이 앉아 있어서 놀랬다고 그렇게 남자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예쁘다는 말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가장 기억남아요. 담임 선생님이 제 시험지를 들고 이제 책을 많이 읽어서 이렇다면서 그 칭찬이 왠지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이제 책을 많이 읽는다는 칭찬을 들으니까 더 이제 막 찾아서 읽게 되는 거죠, 책을. 그래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다 해서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대학을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도 두 분 다 되게 가난하셨어요, 집이 어렸을 적에. 근데 지금 되게 그냥 부산에 그냥 33평짜리 새로 지은 아파트 사가지고 자식 농사 잘 지었고, 이거 얼마나 잘 지었어요. 자식 농사 잘 짓고 그러고 열심히 사시고 항상 저한테 이제 귀감이 되고 정말 존경해요. 저는 그래서 막 남들 막 여기 보면 막 되게 막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오니까. 그래서 막 엄마 아빠 둘 다 의사하고 막 외국에 막 영국 가서 공부하다 오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전 보니까 그런 애들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쟤네는 막 부모님이 저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나랑 똑같은 학교를 왔네 이러면서 되게 부모님이 잘한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전 저희 부모님 되게 자랑스럽고. 똑똑해지고 그래야지 지식을 더 잘 알아야지 일단 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족도 잘 되고 더 잘하면은 이 세계에 다 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기한테 둘러지는 달란트라는 게 있다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최대한 빨리 깨달아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제시해 주면 그걸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그런 게 진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뭐 어느 전공을 하고 어느 일을 하든 일단은 자기 혼자서 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모든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하거나 뭐 분업을 하거나 그러는데 최소한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냥 가정교육이든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든. 그게 본질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 능력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그 틀에 맞춰가지고 사회에서 의도하는 그런 방향대로 그 사람을 개조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질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이 이제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 아닌가.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요. 그 북적북적하고 뭔가 붐비면서 화려한 느낌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지만 사람의 통일이라도 중요해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통일은 뭐냐면은 북한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 다니고 학원 되게 많이 다녔어요. 영어 학원 초등학교 때부터 2개씩 다니고 제가 목동에 사는데 목동이 워낙 그런 학원열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써니에 나온 것보다 굉장히 더 심하게 많이 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세우는 애들이 많아서. 한국인의 통일의식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 영상 인터뷰 전시회인 7천만의 한국인들이 경복궁 역사 내 서울 메트로 미술관에서 오는 13일까지 열립니다. 트랜스미디어 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 8개월간 50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로 구성됐으며 높이 3m, 길이 60m의 화면을 통해 통일의 의미와 통일세 등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국민의식 지형도를 그렸습니다. Before I came to Seoul, by watching dramas and some advertisement, it's a lot of technology and in high buildings. Yeah, that's why my first impression. Every time I thought about Korea, it was a lot of technology. Maybe it can be like a restaurant and it's nice food right here, and maybe some how can I say it, some traditions. I like the traditions here, the people is a lot to study and study and study, and that's why the Koreans are very prepared to everything, and the school designs, the classroom, that's really cool. Of my country, I've been to Washington, D.C. maybe once for a little bit. It was really short, but I feel like Washington, D.C. is a very, how do I put it? Something that's for history and politics, so it's very clean and very well maintained, but you don't see as much life or people there. It was pretty empty, but very manicured. But Seoul has a lot of life behind it. Everything is there for a purpose, and someone built it for a reason and somewhere to live. Well, the capital city in my country, in Mexico, it's also very big.
that's what I thought. Seoul will be very crowded. Mexico City has around 20 million people, so it's huge as well. I think the main difference is their organization and how the subway is very organized. I mean, Mexico City has a very organized subway as well, but it's very messy. And here it's very organized, or the people itself, the culture is very ordered. So I think that's a huge difference. And another one would be that I feel very, very safe at night in here. I mean, Mexico City, you can feel safe too. But in here, any place I have went to, I have never felt insecure in any moment. I have felt very safe, and especially with my friends that are women. They can go alone, and in Mexico they need to go with someone else to feel safe. And here you can go alone and have a great life. I mean, that's something that I really like Seoul compared to my capital city. But in regards of culture, in regards of nightlife, I think they're pretty similar.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aspect would be organization and security. 전 상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랑 상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교통도 편하고 그 공공시설 같은 것도 편하고, 그리고 놀고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고향이랑 비슷한 느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Yeah, I mean, like, I used to think that I can't really, travel alone. I mean, just, do activities alone. And so because I can't really understand or speak Korean well, and I know like Korean people don't really use English really often, but maybe just because I have had some Korean friends and practice a lot, I was like kind of familiar with the daily conversations of Korean. So I mean, even I go to the restaurant now alone, I can order food even with the ajumba, the old people. I can do that. 딱히 그 사람 없는데, 근데 그 한번 시장 가봤었는데, 시장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되게 친절하시고 이렇게 예쁘다, 아가씨 되게 예쁘다 이렇게 말해줘서 내가 생각했었던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Okay, initially I thought Koreans would be less friendly because they seem so serious all the time. After being here, I realized that the people here are actually quite conservative in a way. But if you do interact with them, they're actually quite nice people and friendly. Quite helpful also at times. Like they might seem very gloomy, but when you actually ask them questions, they're actually quite bright and friendly people to interact with. Yeah. 人と人とが近いことにびっくりしました。実際の気持ちの近さもあるし、あと人と人との距離の近さにびっくりしました。I'll hope that I can bring back definitely memories. I can't definitely bring the infrastructure back, but I can bring back concepts that I understand through SKKU, where we learn through the old city tour during the orientation, where some places that we can infuse with tradition and a bit of modern together. But I think overall, I will bring it back as actually the attitude towards communicating with people and the attitude towards lif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eople, definitely, because in here, people are a lot more, when you go into stores, very friendly.
very interactive. In England, it's not like that. They're a lot more welcoming here, and in England, it's just a bit everyone minds their own business. Maybe like the attitude of Korean people, like in my opinion, I think that Korean people are very respectful, and it's very different from France. Like in the streets, people don't act like in France. Like in my country, I know that people used to cross the street even when the light is red. So it's really different in the attitude of people. Even when you go to a restaurant, like people don't talk that much to you in France. Like everybody can talk to you in the streets. It's really different. I think like we don't have the same intimacy and same proximity with the other people. So we don't interact the same way here than in France. So I think that the attitude of people and Korean people is what surprised me the most here, because it's really different from what I'm used to. Girls are all very beautiful, and guys always have the like similar haircuts. Yeah, that's very surprising. I think the fashion in Seoul is really trendy. Like people get into the trend, and according to the weather, also people wear different kind of clothes. But in Malaysia, it's only summer, so everybody just wear a t-shirt and a shorts. But here, according to the weather, and we have different type of style, and everybody has their own personality showing through their clothes as well. So I think this is a really good thing about Seoul. Like people can wear whatever they want to show their personality, their preference, and yeah. I was pretty surprised at how well Koreans dress. Like, say for example, compared to my country, right? It's a generalization, I guess, because my school is in the suburb area, but we tend to just dress very relaxed. Shorts, t-shirt, and it's also a very hot country. So when I came here, I kind of noticed that everyone in Seoul, they dressed really, really nicely. So very clean-cut shirts and like nice clean-cut pants, and then their shoes are actually really nice. Every time I walk past a Korean lady with nice shoes, wow, I want those. But yeah, that's actually what really, that's the impression also that I had, yeah. 제가 가장 한국 사실 배우들을 너무 좋아해요. 영화 배우들. 네.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하정우 씨. 네. 하정우 씨. 어떤 게 가장 좋았나요, 하정우 씨? 이거 그분은 쓰기는 잘하고 네. 그리고 연기를 잘하고, 그리고 5월대 정신회 그림 정신회는 열었어요. 네, 이거 그 배우들을 가장 다른 탤런트 있어요. 쓰기, 그리고 펜팅, 그리고 연기를 잘해서 이거 제일 좋아하는 이유예요. 네. 여신이 생활하는 배우들 제일 존경하고요. 네. K-pop star. I really like Infinite, but because that was the first group I met, and I started searching more about Korea because of them. Yeah, so they're like. I knew about K-pop because my friend was really into it, so she saw BTS in London, and I knew about the food was quite spicy, but I didn't really know much else about it because I don't know, I just never really heard about it that much apart from those things really.
recycling. Here, recycling is really big. In England, no, it's not that intense. But I was really surprised when I came here. Everyone cares about recycling and keeping things a lot clean. Yeah. I love to get like the keychain or like the bookmarks. Yeah, because I know Korea is an example of a person who was studying a lot. Then I see the mark of culture and then study. So I bought the bookmarks. That's why. 사실 제가 걱정하는 점 없는데 친구들이 전쟁 발생할까봐 걱정한다고 말 자주 들었어요. I mean, because I'm currently living in the UK, and people in the UK don't really have so many, nightclubs, or I mean, like the nightlife. Actually, was quite different than in the UK, because like you have so many options. You can go to the nightclub, you can go to the 노래방, karaoke, you can go to different restaurants, like different cuisine. But like in the UK, people just close their shop like around 5 p.m. So that's quite different.